11월 20일 정전 시장입니다. 자, 지난주 외국인 투자자들은 반도체 종목들에, 개인 투자자들은 정치 테마,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는데, 과연 이 억간의 투자 심리가 유지가 될 것인지, 이번 주에는 큰 일정과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아마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요새 꽤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와 한동훈, 이준석, 그리고 샘 알트만이 지난주 금요일날 이사회에서 해고가 되었습니다. 그래서 챗GPT 혹은 인공지능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면서 지난주에 인공지능 관련 테마주들, AI 관련 테마주들이 조정이 나왔는데 다시 복귀가 되고 있다고 해요. 복귀가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없어도 돌아는 가겠지만 그 상징성이라고 하죠. 그러니까 전기차는 테슬라,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, 이렇게 딱 이 적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챗 GPT도 마찬가지고 인공지능도 이 샘 알트만이 뭔가 행동을 보일 때 인공지능 관련 테마주들 움직일 수 있다는 점들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, 그래서 다시 복귀가 되면은 다시 인공지능 관련 테마주들이 크게 탄력이 나올 수 있다. 이번 올해 미국 증시를 끌어올린 이 주요 모멘텀이 인공지능이잖아요. 그 인공지능에 대한 변동성이 결국 우리나라에는 반도체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 샘 알트만의 거치가 또 중요한 상황입니다. 자, 그래서 뭐 이번 주 이슈가 크게 없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이제 인플레가 1, 2년 안에 정상으로 돌아올 거다. 정말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인플레이션에 돌아올 수 있는데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. 경기 둔화가 올 것이다. 사실은 그렇죠. 경기 둔화 없이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. 경기가 화랑인데 막 소비가 계속 늘어. 근데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인플레이션이 내년이나 내후년에 완벽하게 잡힐 것이다. 근데 내년에 일단은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고 경기가 약간 둔화될 수 있다. 이런 것들을 꼭 확인을 하고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결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경제 성장률이 2%가 넘기가 많이 힘듭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를 좀 잘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. 네, IMF도 2%대를 전망을 하고 있죠. 그래서 보시면 2023년, 4년, 5년, 6년, 7년, 8년 전부 2%대 초반입니다. 이제 완벽하게 저성장 국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뭔가 좀 필요해요. 강력한 이 성장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, 물론 다양한 변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. 뭐 지금 전쟁 리스크가 완벽하게 완화될 수도 있고, 그리고 새롭게 또 전쟁 리스크가 발생하게 되면 사실상 우리나라가 수혜가 될 수도 있어요. 전쟁이 만약에 중국과 대만에 발생이 되거나 이렇게 돼버리면은. 그래서 변동성 여전히 남아있지만은 만약에 이 추세로 그대로 갔을 때는 우리나라는 저성장 국가로 완벽하게 접어들 수밖에 없다는 점들 꼭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, 다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이 약간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. 특히 지금 뭐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기업들의 실적이 그래도 나쁘지 않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단기적인 이 리세션만 좀 버텨낸다면, 조정만 버텨낸다면은 내년 후쯤에는 경기가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전문가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점들. 그럼 결국에는 금리 인하에 맞춰서 증시에 대한 수급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데, 일단 내년 그게 이제 최소 상반기잖아요. 그래서 올해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높은 변동성이 예고가 되어 있고 약간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그래도 맞지 않나. 물론 뭐 이제 위기에 투자한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천천히 뭐 분할 매수 하시면 되겠지만은 다 위험하다고 하는데 굳이 뛰어들 필요는 또 없거든요. 그런 것들 좀 여러분들이 곰곰이 좀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미국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10년물 국채금리가 4.5%를 기점으로 이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, 그래도 이전에는 5%대에서 왔다 갔다 했잖아요. 근데 4.5%면은 이게 만약에 4%대까지 낮춰질 수 있는 그런 어떠한 모멘텀만 좀 작용이 된다면은, 이게 만약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종료가 될 수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료가 제 생각에는 큰 이벤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이런 것들이 좀 기다려준다면은 충분히 국채 금리 좀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. 4.5%도 약간 무리 힘들어요. 그래서 4%대까지 내려줘야지. 투자자들이 생각해보세요, 여러분들. 1년에 4.5% 5% 주는 채권이 있는데 왜 주식 투자를 합니까? 안전자산으로. 그래서 채권금리가 좀 더 조정이 나올 필요가 있다는 점들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한국, 중국 내년 신흥국 증시가 미국 S&P 500을 초월 가능하다. 근데 골드만삭스는 지금 S&P 500의 전망을 지금부터 5% 상승한다고 보고 있거든요, 목표가가. 그래서 S&P 500은 초월해내지 않나. 신흥국이기 때문에
그런 변동성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고, 그걸 제외하고는 뭐 크게 이번 주에는 이슈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쟁 종료에 대한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다는 점들 이 정도까지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뭐 오늘은 경제 테마주들 제가 어제 새벽에 영상도 올려드렸는데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, 테마주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. 예,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정치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인맥주기 때문에 대장이고, 아니면은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막 1,000억 미만 종목들, 극 유통 물량이 작은 주식들 위주로 공략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싶고, 최근에는 뭐 체지스가 제 생각에는 대장이지만은 뭐 핑거라든가 태평양 물성이라든가 고바이오랩이라든가 이게 문자가 엄청나게 많이 가고 있어요. 그렇다면 수급이 한번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. 들어올 수 있다는 점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유준석 관련 테마주들도 저는 근데 이준석 관련 테마주는 그냥 넥사이만 보자, 요 하나만 넥사이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게 수급이 센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넥사이만 보시면 될 것 같다. 그래서 오늘 뭐 넥사이라든가 아니면은 한동 관련 테마주들을 한번 공략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면은 에코프로 머티 가지고 지금 비중 10% 정도를 보유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가져가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이 되고요. 네, 오늘 개별적인 종목들 이슈들 하나씩 체크하면서 결국에는 수급이 아마 더 집중될 거예요. 지금 제가 주간 증시도 말씀드렸지만은 거래대금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. 거래대금이 줄어들면은 당연히 이 종목들에 대한 수급 집중도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. 차라리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사실 그렇잖아요. 하락장이 더 우리가 살 수 있는 종목들이 많잖아요. 하락장 같은 경우는 주식이 집중이 되니까 그런 것들을 본다면은 이제 집중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빠른 매매를 하면서 이제 뭐 전제 리스크가 종료가 된다거나 금리 인하된다거나, 근데 이 리스크가 종료될 거면은 최소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는 봐야 되기 때문에 좀 이제 여러분들의 매매 전략을 많이 바꾸셔야 됩니다. 장기 투자를 하시기에는 그렇게 시장이 재미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들, 그래서 박스권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장기 투자하실 분들은 그냥 아예 묻어두시던지 추면하지 마시고, 아니면은 좀 나는 그래도 회전율 높이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급 몰릴 때 수급 몰리는 관련 테마 위주로 한번 같이 공략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